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씨가 최후 진술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언급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워낙 취재진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방청석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법정까지 별도로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 윤영호 본부장 오늘 뭐 추가 폭로를 할까요? 일단 뭐 폭로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고민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전에 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촉을 했다. 그래서 뭐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인사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투트랙으로 어프로치를 했다, 접촉을 했다랄지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누구냐, 이제 그거 인사의 실명은 사실은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이름이 이제 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폭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쪼개기 후원 한 15명 했다랄지 뭐 장관급 뭐 2명, 차관급 1명,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2명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 과연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을 하면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쪽에만 뭐 자금을 주었다랄지 접촉을 해서 금품을 건넨 게 아니고 민주당 쪽 인사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금품을 건넸다. 근데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진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 전 본부장이 앞서서 검찰의 이제 특검의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특검에서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조사하는 게 아니죠.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이제 전재수 장관에게 아마 2018년, 19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리아 까르띠에, 그 다음에 현금 4천만 원 줬다고 그 명담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검 이제 내사 보고서에 그게 작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명시적으로 이 얘기한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재수 장관이 이제 아마 통일교가 1지구, 2지구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이 아마 5지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 6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통일교도들이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사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돈과 시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통일교와 접촉을 많이 했고, 뭐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사로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또 언론 보도 등인데 만약에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기자의 리포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이 어떤 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정치자금은 이제 후원을 통해서 전 정상적인 절차에서 받게 돼 있죠. 또 금액도 사실은 500만 원 한도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나 법인, 기관으로부터는 정치자금 받을 수 없어요.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조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뇌물죄죠.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이 현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거 관계로 줬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속보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뭐 한일 뭐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뭐 이걸 뭐 현안을 좀 도와달라 해서 뭐 돈을 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출장을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서 YTN을 만났는데 당시의 해명을 들어보시죠.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전 장관이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일단 특검에서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경찰에서 어떤 것부터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특검에서 내사 사건은 부여했다고 하고 예. 이걸 경찰에 이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사 사건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특검에서 만약 윤영호 씨가 그런 진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진술 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서로 기재되면 예. 그건 엄청난 증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기재돼야 하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수사보고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수사보고 자체에 민주당에서 관련된 관련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또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금품을 일시와 장소, 특정, 또 이게 대가관계에 있는지 또 뭐 한학재 총재를 만났는지 그다음에 통일교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사실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윤영호 씨죠. 네. 그럼 제일 먼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윤영호 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 통일교 간부하고 뭐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나눈 대화랄지 네. 또 윤영호 씨하고 통일교 고위직 간부인 이모 씨 이제 부회장이라고 하던데 그 나눈 녹취록 같은 걸 이제 전부 다 보면서 이제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사할 게 엄청 많은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네. 왜냐하면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정치자금법 위반은 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2018년도, 19년도다 하면 올해 말로서 끝나면 12월 말이잖아요. 예. 근데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그 당시에 몇 월에 받았는가 중요해요. 네. 그러면 9월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시효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끝날 수 있죠. 예.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정치안법이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를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소시효가 15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사실은 8월에 면담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알았으면 예.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별건 수사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하다가 인지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럼 수사를 만약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에 이첩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면 8월에 이첩을 하면 지금 공소시효에 제일 빨리 끝나는 것이 9월이 있거든요. 네. 그럼 8월에 이첩을 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한 다음에 사건이 이첩했기 때문에 예. 경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재판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지금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어느 정도 시간쯤에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최후 진술 자체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혐의 자체가 다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고 경우에 따른 좀 더 부연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그래서 예. 뭐 종교단체 일이고 그다음에 한학재 총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걸 내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럴 수 없었다랄지 이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최후 진술이죠. 예. 그런데 오늘은 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냥 최후 진술이 우리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쪽에도 사실은 이런 로비를 하고 자금을 줬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만약에 뭐 자세하게 뭐 사람 이름까지 지목해서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애고된 폭로는 되게 폭로가 안 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오늘 폭로한다고 이미 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심적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다가 폭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끝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윤영호 씨가 왜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잖아요.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게 왜 알려졌는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자체는 자기의 도움이 되는 거니까 폭로할 여지를 남겨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폭로를 예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또 이걸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폭로하지 않겠죠. 근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통일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건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된 거고 나는 그냥 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일교와 굉장히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을 바에는 통일교가 했던 일을 내가 다 폭로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이걸 폭로하겠다고 한 걸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 인사에 대한 걸 폭로를 하는데 예.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단지 통일교에서 하는 것만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무관하죠. 그러면 통일교 측 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의 형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공익제보인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 대한 뭐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뭐 다목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과연 추가 폭로가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게 접근했다는 그 정황이 다른 재판에서도 나왔는데 건진법사 재판에서도 관련 녹취가 나왔다고요? 지금 민주당 관련된 것은 지난 5일 날 윤영호 씨 재판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녹취가 또 나왔죠. 그리고 그 녹취 내용 보면 김건희 씨와 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모 씨, 그러니까 통일교의 좀 고위 중인 이모 씨하고 녹취한 내용인데, 네. 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알고 있다, 보답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통일교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현안을 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전성배 씨는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내용이 이제 녹취로서 나오고 통일교와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또 고위직이었던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알려진 통화 녹취에서 여러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통일교 측과 통화 과정에서 대통령 네네. 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한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인가요? 미국 부통령이었던 네. 예. 근데 그 사람을 아마 통일처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 서밋,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뭐 정상들의 어떤 회의 이제 그런 제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폼페이오였던가요? 네. 폼페이오가 직접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고 또 이재명 후보 측 사람들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나경원의 어떤 그 녹취 내용은 자신이 이제 캠프 본부장도 모르고 예. 자신이 직접 이걸 관여를 해서 이걸 성사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서밋 회의에 윤 전 대통령 후보죠 그 당시 예. 참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의 공로 뭐 이런 뭐 취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독자적으로 해서 이 서밋에 참석시키고 뭐 그런 취지로 좀 익혀요. 그런데 뭐 그 내용 중에서 뭐 어떤 범죄 혐의가 관련돼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녹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 워낙 박빙이 예상됐었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박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쪽에 모두 접근했다. 이런 정황 등이 나오는 건데 이 녹취에서 또 여권 인사로 등장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언급이 근데 됐습니까? 녹취록 자체가 뭐 전체적인 나온 게 아니고 일부만 나와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정진상 그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가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화상 대담으로 할 것이다. 이제 화상으로. 그랬더니 이제 화상을 뭐 서밋에서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화상으로 전화해서 접촉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연결을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뭐 언론이랄지 정확하게 나와서 보이지 않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통일교에서는 이제 대선 앞두고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같이 이제 양다리를 걸친 거죠. 양다리를 걸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취지로 압력을 가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그 과정에서 뭐 통일교에서 준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이랄지 이제 이런 것에 거래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재판 내용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